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마음이 좀 한가로운 날, 그런 날 읽으면 참 좋은 책이에요. 물론 책 제목처럼 눈이 막 이렇게 펄펄 휘날리는 그런 날 창가에 앉아가지고 밀크티 한 잔을 살짝 먹으면서 보기에도 좋고요. 일단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햇빛 쨍쨍한 날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셔야죠.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설국을 말할 때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설국의 도입 문장입니다. 문학작품 중에 도입부로 유명한 문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세계적인 명문인데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에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 세 문장이죠.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요,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 구조여서요, 정 없으면 it이라는 가주어를 쓰고라도 주어를 채워 넣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번역문에서는요, 트레인이라는 말을 주어로 가져다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원문처럼 주어 없는 문장이요, 조금 더 무국적성, 환상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주어 없는 문장으로요, 설국열차에 동승한 우리 모두는 한순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눈으로 뒤덮인 겨울왕국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현실에서 출발해서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 세 문장으로 현실에서 환상의 나라까지 한 번에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문장을 일본어로 보면 하이쿠식의 운율이 잘 맞춰진 아주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본어를 찾아봤거든요. 바로 이렇습니다. 갑자기 일본어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국교노 나카이 톤네루오 누케루또 설국 닿다. 설국인데 뭐더라? 유키쿤인가 그럴 거예요. 유키쿤이 닿다. 그리고 요르노 소코가 시로쿠 났다. 신호장. 이게 신호장?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려주세요. 밑에. 네. 신호장니 기샤가 토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원래 이걸 원문대로 읽으면 그런 어조상의 이런 들쑥날쑥도 굉장히 좀 시적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몰라도요, 뒤에 가군만 봐도요, 여기 끝에만 봅시면 닿다, 났다, 맞다 하면서 이 세 문장이 딱딱 가군에 맞춰서 끝나잖아요. 마치 래퍼들처럼 이렇게 가군을 맞추는데요. 사실 설국 전체가 시와 산문 사이의 경계에 있는 글들이긴 합니다만 이 문장은 특히 이런 부분이 더 심하다라기보다는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 시마무라가 도쿄에서 니가타현의 온천으로 가는 기차에 타거든요. 소설은 바로 니가타현에 들어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열차에서요,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요코라는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소녀의 순수함이 어쩐지 눈에 남게 되면서 시작을 하죠. 주인공 시마무라는요, 자신이 늘 가던 온천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게이샤인 코마코가 있거든요. 시마무라는 코마코가 본격적으로 게이샤가 되기 전에 만났었는데요. 그때부터 일종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코마코를 만나러 와서 한동안 같이 지냈다가 또 어느 날 홀연히 떠났다가 또 어느 날 돌아와서 또 같이 지내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 과정에서 요코와 코마코의 복잡한 관계도 알게 됩니다. 코마코의 옛 약혼자가 외지에 가서요, 새로 사귄 여자가 바로 요코인 거고요. 그 약혼자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국 죽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코마코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마무라는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셋 사이에 특별히 갈등이 빡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정리하니까요, 아침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일단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소설은요, 줄거리에서 흥미로움을 뿜어내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세월과 계절 변화에 맞춰 이루어지는 자연의 묘사, 그리고 그 자연의 변화 위에 펼쳐지는 세 사람의 관계와 미묘한 그 감정 변화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마코의 정열, 시마무라의 허무함이 부딪혀요. 여기에 요코의 순수함이 살짝 긴장감을 더해주죠. 시마무라라는 인물이 정말 특이한데요. 한국에서, 사실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중 김희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돈 많은 한량 캐릭터로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라는 대사가 유명하거든요. 세부 캐릭터는 물론 다른데요. 그런데 무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라는 말에 연상이 되는 캐릭터가 바로 설국의 주인공 시마무라였습니다. 시마무라를 묘사하는 말로요, 무의도식한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직업이라면 무용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양 무용을 평론합니다. 시마무라가 서양 무용 평론을 하는 이유가요, 당시 서양 무용을 실제로 볼 일은 없었고요. 접한다 해도 그림이나 문서로만 접하게 되니까 이보다 더한 탁상 공론이 없어서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싫어한다가 아니라 이게 탁상 공론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연구를 한다 해도 제멋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끌린다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온천에 놀러 와서 돈 걱정하는 법 없이 펑펑 쓰고요. 가족 걱정도 거의 안 합니다. 그저 산이나 올라다니고요. 게이샤인 고마코와 노는 게 전부예요. 시마무라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요, 허무와 절제예요. 감정에 좌우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감정에 좌우되는 것도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시마무라의 비정하기까지 한 절제된 시각이요, 순간순간 정열적으로 타오르는 고마코의 사랑과 만났으니까 이 사랑은 연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요코가 등장하면서 아주 미묘한 삼각관계의 심리를 형성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이런 관계에서 파생되는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려내는 방법이 아주 감각적입니다. 직접적인 갈등도 없고요, 싸움도 없어요. 그럼에도 긴장감, 애틋함, 그리고 때로는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라는 평을 듣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경계에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터널의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도입 문장에서도 터널을 빠져나오자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라고 나오잖아요. 니가타에서 도쿄로 돌아갈 때는요,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눈이 안 온다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현실 공간인 도쿄와 환상의 공간인 니가타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인공인 시마무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경계인인 것이에요. 시마무라는요, 냉정함과 열정 사이의 경계에 있기도 하죠. 유용함과 무용함의 경계에 있기도 하는 거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여행자로서 시마무라는 언제라도 한 발 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고마코를 만나기 위해서 3번이나 바로 이 온천을 찾기도 합니다. 마지막에요, 마을 창고에 큰 불이 나서 결국 요코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에서 가장 동적이고 감정이 끌어오르는 지점이었어요. 내내 서늘하다시피 냉정한 시각을 유지한 이 소설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이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 소설이 속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경계를 느끼게 해주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여받을 때요, 스웨덴 할리먼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요, 자연과 인간 운명에 내재하는 존재의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어린 회화적 언어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헛됨이라는 것은 유한함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한함을 계속 두드려대는 것이 바로 사랑 같은 감정이에요. 하지만 정말 사랑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항할 만큼 그런 무한성을 가진 감정일까요? 오히려 무한하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큰 허물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설국에서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요, 책을 덮고도 계속 삶의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요, 눈 내리는 날 읽기 좋은 설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읽다 보면 바람 좋은 봄밤이라든가 쨍쨍한 여름낮, 그리고 시린 가을의 초저녁에도 읽기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제 읽어도 좋아요. 마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